기존 1200m 활주로 아래 500m 깊이의 터널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비밀리에 설계한 비상용 시설이라 밝혔다. 울릉도는 화산섬으로 평지가 부족해 공항 확장이 어려웠다. 기존 활주로는 50인승 소형기만 수용할 수 있었다. 지하 활주로는 80인승 이상 중형기 이착륙을 목표로 설계됐다. 가두봉 지하를 활용한 첨단 공법이 적용되었다. 이 지하 활주로는 길이 1500m, 폭 40m로 설계됐다. 내부는 최신 항공 관제 시스템으로 완비되었다고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안보 위협에 대비한 것이라 했다. 울릉도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한 결과라 강조했다. 공사 과정에서 지질학자들도 놀라움을 표했다. 화산 지형 아래 이런 공간을 만든 건 기적이라 평가했다. 지하 활주로의 존재는 2024년부터 극비리에 계획됐다. 정부는 이를 지역 주민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울릉군 주민들은 공항이 커지면 관광객이 늘 것이라 환영했다. 하지만 왜 비밀로 했느냐는 불만도 나왔다. 국제항공 전문가들은 세계 최초의 시도라며 주목했다. 지하 활주로는 항공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반응이다. 이 활주로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안전하다고 한다. 지상시설이 파괴될 경우 비상용으로 활용된다. 공사 비용은 약 8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라며 예산 투입을 정당화했다. 울릉공항 확장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지하 활주로는 그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다. 한편 한국의 브라질 항공모함 구매 소식이 발표됐다. 15억 달러, 약 2조 원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브라질 해군의 퇴역 항공모함 상파울루가 대상이다. 1963년 취역한 이 배는 2025년까지 개조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 밝혔다. 동해와 남해의 방어 능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항공모함 구매는 2024년부터 비밀리에 협상됐다. 브라질 측은 경제적 이유로 매각했다고 전했다. 상파울루는 길이 265m, 배수량 32,000톤 규모다. 최대 3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 한국 해군은 이를 현대화해 2027년 실전 배치한다. 개조 비용은 약 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중국과 일본의 해상 위협에 대응한다고 했다. 항공모함은 전략적 자산이라 강조했다. 이 구매 결정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을 낳았다. 15억 달러가 과연 효율적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일부는 항공모함이 한국 해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좁은 해협에서의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라는 찬성 의견도 있다. 동북아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하 활주로와 항공모함이 연계된다고 밝혔다. 울릉도와 동해를 잇는 방어 전략의 일환이라 했다. 지하 활주로는 항공모함의 항공기 이착륙을 지원한다. 비상시 해상과 지하가 협력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국제사회도 이 소식에 주목했다. 미국은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공식 입장을 유보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울릉공항의 지하 활주로는 첨단 기술로 완성됐다. 터널 내 환기와 조명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공사 중 화산 가스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독일 기술진이 참여했다고 전해졌다. 지하 활주로의 설계는 10년간의 연구 끝에 나왔다. 재난 대비와 군사적 활용을 동시에 충족한다고 했다. 울릉도 주민들은 공항 확장이 삶을 바꿀 것이라 기대했다. 관광과 물류가 개선될 거라는 희망이다. 항공모함 구매는 한국의 해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동해에서 독도 방어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했다. 브라질 측은 상파울루 매각은 경제회복의 일환이라 했다. 한국과의 협상이 6개월 만에 성사됐다. 한국 해군은 항공모함 승무원 훈련을 시작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지하 활주로와 항공모함은 상호 보완적이다. 정부는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울릉공항의 지하시설은 군사적 용도로도 활용된다. 비상시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항공모함은 동해와 남해를 커버하는 역할을 한다. 해상 작전 범위를 확장한다는 목표가 있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 조합이 독창적이다 라고 했다. 지하와 해상의 결합은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평가했다. 울릉도의 지하 활주로는 환경 논란도 나왔다. 화산 지형 훼손이 우려된다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다. 정부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반박했다. 공사 중 생태계 보존에 1천억 원을 투입했다고 했다. 항공모함 구매는 예산 논란으로 이어졌다. 민생 경제에 써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나왔다. 여당은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라며 맞섰다. 장기적으로 국민을 지키는 투자라고 주장했다. 지하 활주로의 기술적 성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항공 안전과 군사 효율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이다. 공사 과정에서 5,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울릉도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항공모함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해양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진다는 기대가 있다. 울릉공항 확장은 2026년 완공 후 시험 운항을 시작한다. 지하 활주로의 실용성이 검증될 시점이다. 브라질 항공모함은 개조 후 독도함으로 명명된다. 독도 수호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하 활주로와 항공모함은 한국의 새로운 전략이다. 재난과 안보 위협에 대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울릉도 주민들은 공항 확장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 했다. 관광객 1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이라 기대했다. 항공모함 구매는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다. 중국과 일본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려다. 정부는 평화를 위한 방어적 조치라 강조했다. 공격이 아닌 억제력 강화가 목표라고 했다. 지하 활주로의 설계는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기술 수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항공모함은 한국 해군의 훈련 체계를 바꾼다. 승무원 1,000명이 새롭게 준비된다는 계획이다. 울릉공항의 지하시설은 비밀 유지로 논란이 됐다.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토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했다. 완공 후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항공모함 개조는 브라질과 한국 기술진이 협력한다. 2027년 실전 배치가 목표라는 일정이다. 지하 활주로와 항공모함은 한국의 야심찬 프로젝트다.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울릉도의 지하 활주로는 관광과 군사 모두를 충족한다.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항공모함은 동해에서 독도 방어의 핵심이 된다. 해상작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두 프로젝트가 국가 미래를 바꾼다고 했다.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잡겠다는 포부다. 울릉공항 확장은 세계 항공 역사에 남는다. 지하 활주로의 성공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울릉도의 새로운 모습이 기대된다. 2026년 완공이 지역 발전의 시작이라는 희망이 있다.